우리가 저번 매스 퀴즈에서 요걸 우리가 풀었는데 우리가 풀어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1 더하기 4는 5고 2 더하기 5는 12고 3 더하기 6은 21일 때 8 더하기 11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시중에 매스 퀴즈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답은 뭐 주로 많이 나오는 답이 우리가 90이라고 96이라고도 많이 나오고, 또는 우리가 40이라고도 우리가 더러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것의 답은 어떤 답도 다 될 수 있다고 전 시간에 잠깐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요거 규칙을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얼마가 나죠? 그러고 보니까 그 규칙이 가만히 보니까 요 차이가 3이 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다시 말하면 요거 차이가 3 차이가 나고, 요것도 3 차이, 요것도 3 차이, 요것도 3 차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풀이로 96이 나올 때는 1 더하기 4 하는데 요 앞에 걸 곱해서 4 곱하기 1, 또 2 더하기 5 곱하기 2, 3 더하기 6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주어진 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로 답지는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의 규칙을 찾는 알고리즘은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걸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서 두 개를 곱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곱하기 4 더하기 1, 2 곱하기 5 더하기 1, 그 다음에 3 곱하기 6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 존재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보는 방법은 매우 많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수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이게 3 차이가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7 더하기 12는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런 문제는 뭐 이거는 없다고 치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까요? 7 더하기 12 만약에 3 차이가 안 나고, 아니면은 7 더하기 뭐 8, 아니면 뭐 15 더하기 19, 뭐 어떤 걸 해도 이거는 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은 우리가 매우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이것을 우리는 이런 규칙으로서 우리가 96이라고 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우리가 뭘 얘기를 해줬냐면은 이것이 자주 나오는 어떤 규칙을 찾아보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거를, 좌측에 있는 거를 fx라고 놓고 우측에 있는 거를 g의 x라고 놓으면은 사실상 gx, fx, 이 x가 서로 이 숫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gx는 따로따로만 모르는데 똑같은 거를 요거는 뭐 g에 뭐 t라고 놓든지 아니면 문자를 다르게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이것을 그냥 이 t를 그냥 t로 놓고 이것을 ax의 제곱 더하기 bx 2차 식구만 놓는다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지금 주어진 게 3개를 만족하면 적어도 3개가 있어야지만 풀리는데, 우리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만약에 이런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면, 이런 규칙을 선택한다면 무수히 많이 답을 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fx도 수없이 많을 수 있고 gx도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의 결론은 우리가 fx 냈을 때 특별한 게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제곱,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여기 1 거기에 3 넣었을 때, 여기 1, 4, 5, 뭐 1, 2, 5, 12, 3, 6, 21 이런 거 넣었을 때 이것이 어떤 틀을 갖냐,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단순한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거는 이게 3차이가 나니까 A에 앞에 걸 X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앞에 걸 A라고 놔도 좋겠지만 뭐 X로 한번 넣어볼게요. X로 넣으면 뒤에 거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이 되잖아요. 3 차이가 났을 때요. 만약에 3 차이가 났을 때는 먼저 그러면 X 플러스 3이라고 놓으면은 우리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제일 쉬운 결론은 뭐가 되었죠? X 곱하기 X 플러스 4가 났었죠? 결론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을 규칙을 만족시키는 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세 개만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으라면 무수히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X-1 제곱 X-2의 세제곱 X-3의 4제곱 이건 뭐 아무것도 써도 여기 K배 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다 어떤 숫자를 곱해도 상관이 없고 더하기 X 플러스 4 이 뒤만 전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다 1 넣어도 0이 되겠죠. 2 넣어도 0이 되겠죠. 요거에 의해서 3 넣어도 0이 되겠죠. 이 지수는 마음껏 늘려줘도 되겠죠. 여기를 10이라고 해도 되고 23, 34 뭐 여기 동그라미 쳐도 되고 무수히 많이 해도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규칙에 의해서 이 결론을 끌어낸 거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8 더하기 11이라는 값이 96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야 할 결론에 이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이러한 규칙을 추론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마치 이게 96이 유일한 정답이다. 모든 수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그냥 이것을 전부 그냥 이런 하나의 함수, 가장 쉬운 다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몇 개가 주어지든 그 이 미지수를 다시 말해 차수를 더 늘리거나 계속 늘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는 어떠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규칙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답이 유일하지 않고 매우 많이 우리가 어떤 답을 낼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걸 아예 처음부터 다변수 함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더 명확하해질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우리가 1과 4를 어떤 수를 대입하면은 5가 되는 그러한 함수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각자 변수라고 생각하면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f에 2와 5라는 숫자를 넣으면은 12가 되고 f에 3과 6이라는 숫자를 넣으면은 21이 되는데 f에 8과 11이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는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차원으로 우리가 넓혀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의 미지수 개수를 생각해보면 요거보다 더 많은 함수 미지수 개수를 생각하면은 문제에 지나는 10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것을 만족하는 함수는 무수히 많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마치 기업의 출제 시험이나 기업에서 입사 시험에 이걸 출제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걸 출제해서 마치 이것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출제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의사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요거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이 경우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 세 개하고 요거 만약에 요거만 구하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세 개 만족하는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 그 앞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걸 만족하는 거 여기에다 만족하는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이거 없어도 되고 뭐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다 만족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T 여기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x 플러스 4 만족하는 건데 요 x가 넣으면 되는데 xy가 지금 바뀌죠? 그러니까 적당히 문자를 바꿔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다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요거 하나가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규칙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출제가 가능하나 이것도 수학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 한 가지 수학 공부하는 팁도 여기서 제가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동생 수학 문제 처음에 가르칠 때 어린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가르쳐 줬을 때 야, 10,000원 줬을 때 얼마짜리 몇 개, 뭐 얼마짜리 공책 몇 개 이렇게 사오면 얼마일까요? 거스름 돈 얼마일까요?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죠?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틀리면은 또 다른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2만 원으로 늘리기도 하고 숫자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 조금 변형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 숫자 같은 걸 적당히 바꿔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또 수학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고3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킬러 문제라 그래서 흔히 어렵잖아요. 그거 킬러 문제 맞아요. 그러면은 푸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출제하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출제하는 사람이 더 어렵겠죠. 근데 출제하는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10,000원 주고 거스름 돈 얼마일까요? 그거 틀리면 또 2만 원 주고 거스름 돈 얼마일까요? 이렇게 내듯이 출제하는 사람도 그러한 어떤 출제 풀에서 출제하는 거는 자기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출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출제해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푸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출제하고 요거 함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수학 문제 고득점 받는 아주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단계보다 조금 더 윗단계에서 수학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고3 킬러 문제나 이런 거는 차츰 해가면서 그 문제 접근법이나 그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